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결정장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황교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면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혈압과 혈당이 얼마나 높아질지,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거죠. 검사 항목은 12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60개 가깝게 늘려줬습니다. 비만, 식욕, 근육 발달 능력 같은 항목을 포함했는데요. 한 업체에는 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뇌졸중, 파킨슨병, 각종 암 같은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도 허용했습니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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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암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이 질병에 관여하고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연구가 없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암 유전자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암 유전자 수십 개가 상호작용해 암을 일으킵니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가 돈벌이로 전락할 우려도 나옵니다. 질병을 염려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는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요번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두세 개의 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죠. 거기를 통해서 민간 업체가 조사할 수 있는 유전자 항목을 57개 항목으로 늘려줬다는 내용과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첨부 인권의 가장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생명 안전권과 직결되는 개인의 유전자를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눌러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를 그 규제 샌드박스 규제 완화를 해준 국가와 이 민간 업체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앞서 있는 이런 유전자 관련 그 산업에 먼저 이제 쫓아가야 되죠. 그리고서 이를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미국의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유방암과 난소를 제거하신 분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는 왜 그 여자로서의 여성성을 가장 대표하는 유방과 난소를 제거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력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 여자에게 그러니까 세 분이었죠, 세 분. 친척 세 분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유전자 그 BRCA1이라고 합니다. BRCA1. 그러니까 유전자를 치유할 수 있는 단백질 아니죠. 유전자가 아니죠. 그 DNA를 수선할 수 있는 단백질 계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BRCA1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금 이 뉴스에서 나왔던 민간 업체를 통해서 유전자 그 검사를 해봤더니 바로 안젤리나 졸리에게도 그 BRCA1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과 난소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 걸리면은 그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RCA1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DNA를 수선하는 그러한 유전자인데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이 BRCA1이 없으니까 이것을 DNA를 수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젤리나 졸리는
이러한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죠.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뭐 암이라든지 파킨슨병, 당뇨 같은 것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희귀질환이 혈우병 있죠, 여러분. 혈우병 이제 그 한번 이제 피 흘리면은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희귀 질환들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 단체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몇십만 명의 한 명, 그 몇만 명의 한 명꼴로 있는 희귀 유전자와 그런 그 유전자 그 결핍을 이용해서 이 민간 업체들이 영리를 취하는 민간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한 민간 업체들이 그 생명 안전권, 가장 천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안전권을 돈벌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유 소장 오늘 그 유전자 그 검사 항목 확대와 오늘 그 방송 주제인 결정장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황교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먼저 자료화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줬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지금 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황교안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그 권한 대행을 지내고 요번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가장 당선이 유력시 되는 그 분 황교안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내년 2020년 4월에 있을 그 지방선거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의 신복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그러한 국회의원들과 당내 지지도를 통해서 바로 2020년 5월에 있는 그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주제인 결정장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황교안, 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 것을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예? 가장 5천만 대한 국민을 이끌어야 할 리더입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는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X표를 줬습니다. 즉,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방송에서 다시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그 X표를 든 이유에 대해서 OX만 있었지 세모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X표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유전자의 결정장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은 우리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유전자 유전자 초미세 가위를 가지고 이러한 분은 바로 정치판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러한 분이 정치판에서 계속 논의한 이분의 결정장애 유전자로 인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대한국민 5천만 대한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시민단체와 그리고 그 상대방인 민간업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전자 조사 항목 확대에 대해서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예? 만약에 지금과 같이 세모라는 결정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은 좀 다른 스태프들에 의해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절명에 만약에 일본 자위대함이 독도를 예? 침범을 했을 때, 침략을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세모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정장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요번에 전당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당원과 자유한국당 당대표 전당대회에 투표를 하가는 일반인들도 이 황교안한테 표를 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결정장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리더는 그것이 옳든 틀리든 간에 그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O도 아니고 X표를 또 아닌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결정장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황교안은 반드시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걸러줘야 합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